212페이지죠. 210. 그래서 2월달 되니까 3월달 되면 이제 막 모의고사 보고 막 뭐하고 이제 막 정신 없습니다. 그죠? 일단 모의고사는 무조건 보시고요. 뭐 성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무조건 실망하니까. 그죠? 뭘 상상하든 상상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마세요. 아예 나 이번에 16개만 맞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냥 두 자릿수만 맞을게. 이게 이런 소박한 꿈을 꾸셔야지 뭐 16개 맞을게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은 점수는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킹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처음 마킹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 칠하는데 날새 왜 여자들 화장할 때 바깥 라인 그리고 안에 하듯이 이런 게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한 문제면 괜찮은데 얘가 120문제, 200문제잖아요. 시간 어마어마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몇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여기다 낭비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었다 이렇게 놓으면 쫙 번지게 돼 있고 요새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습 습관이 되면 한 방만 찍으면 되거든요. 찍었다 이렇게 힘주고 딱 놓으면 이게 쫙 번져서 딱딱 들어가거든. 근데 연습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그리고 문제 풀 때 답이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은 풀지 말고 그런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문제 풀 때 답이 1번이면 2번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엔 다 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1번 답 체크해놓고 2번, 3번, 4번, 5번 읽어요. 왜 읽어요 그거를? 어차피 답은 1번 쓴 건데. 그 나머지 있는 시간 낭비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나 더 풀 수 있어요.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연습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여러분 점수를 확인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어차피 자기 실력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점수 공부 안 했어. 그래서 앉으라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연습해야지. 그죠? 찍고 앉아 있어. 그럼 막 80분 내내 100분 동안 앉아 있는 거 1차 민법 개론 다 찍었어. 10분 걸렸어. 그럼 나머지 50분 100분이니 90분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멍 때리고. 못 나가. 시험 보러 가면. 그렇죠? 그것도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니까 시험은 가능하면 저는 무조건 보러 갑니다. 모의고사는 3월부터 10월달 마지막까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죠? 한 번도 안 보고 모의고사 딱 한 번 보시면 있어. 1년에 한 번. 언제? 10월 29일 날. 그때 가서 모의고사 봐. 그럼 본고사는 언제 봐? 내년에 이번에 모의고사 처음 봤잖아. 그죠? 10월 29일 날. 그럼 모의고사는 내년에 보는 거지.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럼 안 되고. 자, 재산세 과표는 얘가 보유세잖아요. 얘는 보통 징수라겠죠? 세금을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공시가격을 가지고 계산하겠죠. 지방세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했죠?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예배가 있어요. 자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뭘 곱한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례는 곱합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 원칙은 시가 표준액이에요. 언제 기준으로요? 6월 1일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 이게 원칙이란 얘기죠.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이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일정 비율만큼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비율이 얘는요,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얘네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인은 100%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 셋만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례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100% 넘진 않겠죠. 재산세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는 부동산이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100% 내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비율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재산세를 걷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율을 낮춰서 세금을 덜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최저가 50이고요. 최대가 90% 범위 안에서 정하고요. 주택은 항상 혜택을 줍니다. 우리 세법은요. 규제를 하는 것도 주택이고 혜택을 주는 것도 주택이에요. 왜?
주택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의식주에 가장 밀접한 거 있는 게 주택이잖아. 서민생활. 그죠? 그러니까 규제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혜택을 주죠. 재산세. 얘는 최저 40%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이 비율을. 자, 그럼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이 비율을 정했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정할 때 어떻게 해? 처음에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비율을 너무 높이도 걱정이고 높이면 조세정이 생기고 낮추면 세수가 줄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서로 불만 없으려면 반땅하면 되죠. 반땅. 그죠? 반땅. 그래서 반땅했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법을 처음에 정해서 이렇게 반절 딱 해서.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저거에 70% 세금을 내고 주택은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올해 똑같거든요. 올해도 지금 개정이 이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럼 올해 만약에 주택의 시가 분이 만약 10만 원이죠, 여러분. 그죠?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해? 60% 곱해서 얼마? 6만 원에 대해서만 여기다가 세일 곱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된 금액이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토지 건축물은 7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공정시장가입을 그래요. 이거 조심할 게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 얘네가 나오면 이 말이 나오는 거고 얘네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에 누가 나왔을 때만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나왔을 때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제일 유명했던 드라마가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거 아시는 분 연식 되신 분들이 그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면식 기자하고 박원숙이 아들로 순돌이가 나왔어. 걔 순돌이 이름이 이건주야. 이건주. 그죠? 걔가 TV 지금 30몇 살이에요. 벌써 나 이거 지난번 TV 한번 나와 34살인가 다 오래됐죠. 한참 전 얘기니까. 그죠? 이건주가 누군주? 토건주. 이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땡, 틀렸어요. 왜? 토건주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 나오면 안 돼요. 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땡, 틀렸죠. 왜? 토가 나오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시험을 그렇게 내거든요. 이 차이점을.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 공정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몇 프로?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험이 뭐라고 내게요?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장부가액 사실상 땡 틀립니다. 우리 국소공판장 배웠잖아요. 그거는 취등록세액이고 여러분 국소공판장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1억에 샀는데 그 1억에 샀다는 걸 장부상으로 입증하면 인정 그런 뜻이죠. 재산세는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재산세는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뭘 입증하고 자실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어. 재산세 계산할 때 어차피 은평구청에서 계산하는 건데 개인은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법인은 장부 가격으로 해서 장부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자꾸 섞어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이런데 토건주가 나면 공정이 나오고 이때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다.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똑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어렵게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토건주 나왔잖아. 그죠? 토건주니까 뭐라고 돼 있어? 공정이죠. 토지는 몇 프로? 70%, 건축물도 70%, 주택은 60%. 얘네들 그런 거 없어요? 다 내는 거 100%? 그죠? 그리고 또 뭐?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똑같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으로 간다. 법인 장부가에 그런 거 없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은근자 틀립니다. 이게 나중에 시험이 되면 되게 많이 틀려요. 자, 교재는 212페이지 4번에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는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뭐래요? 보통 징수이므로 쟤네가 세금을 계산하니까 뭘 가지고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하며 재산별로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과표를 계산한다. 또한 재산세 과표는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그죠? 그럼 여기 위에 재산별로 공정 있죠. 그럼 그 재산별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 양가로 1번 얘기하는 거예요. 토건주. 그죠? 그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오른쪽 213페이지 핵심 다지기에 보시면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 있죠.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70, 213페이지요. 주택은 시가 표현에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214페이지 이제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자, 세율은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작년 문제는 진짜 대책 없습니다. 그거는 누진세를 그렇게 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거의 찍어야 되는 건데 문제 자체가. 그죠? 올해는 그러니까 세율이 안 나오겠지, 재산세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볼 건 없고요. 일단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됐죠. 주택의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OX. 주택의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OX? 오잖아요. 주택이잖아. 주택이 토건주니까 뭐요?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그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금액을 한다. X. 왜? 네, 저렇게 되면 저게 맞아버리면 선박 항공기도 곱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 이걸 안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세 그런 원칙이 뭐라고 하면 돼요? 시가 표준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근데 구분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왔을 때는 구분하셔야 된다. 자, 세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울 지금 마시고요. 지금은 자, 일단 이거 어디 갔어? 율자가 빠졌네. 그죠? 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요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이거예요.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얘가 3년간 적용한다 틀렸고 그 전에도 5년간 그런 거 없고요.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어. 무슨 얘기예요? 올해 은평구청에서 가감 조정을 해서 세율을 낮췄어요. 재산세를. 그러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올해 정하면서 앞으로 3년간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올해는 올해만 딱 하고 내년에 하면 내년에 다시 가서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감 조정세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규정이 재산세만 있거든요. 해당 연도 적용은 재산 취득세나 거긴 없어요. 어디만 있어? 재산세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얘는 세율 구조가 비례와 누진으로 되어 있는데 비례와 누진 기억나시나요? 누진은 뭐예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면 누진.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하면 비례 그래요. 근데 우리 재산세율은 다 비례 세율인데 누진 세율이 딱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지 중에 별도 종합 있죠. 별도 합산하고 여기 있죠. 요 2개하고 주택. 요 3개만 누진이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뭐요? 주택. 요 3개만 누진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 세율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 3개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에요. 재산세 내시고 종부세 내잖아요. 종부세는 뭐예요? 재산세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3개, 별도 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요 3개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진은 요 3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30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음 중 재산세 문제에서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 나왔어요. 30회 때. 그래가지고 그때 별도 합산하고 주택이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32회 또 냈어요. 근데 이때 뭐 냈어?
아예 세율 누진세율 자체를 냈어요. 뭐 여기서 몇 프로 금액이 얼마면 몇 프로 이거는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 때리는 거죠, 문제가. 그런 문제는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것까지 감안해서 외우면 한도 끝도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뭐만 기억하면 돼? 100분의 5씩 가감할 수 있다. 몇 년에? 해당 연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중에 누진과 비례가 있는데, 누진세는 딱 3개밖에 없다.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뭐, 주택, 즉 뭐, 종합부동산세 대상만 그렇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 세율 자체를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의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죠? 나중에 보셔도 돼요. 숫자는 혹시나. 지금 절대 외우지 마시고. 대신 하나는 볼 거예요. 뭐, 주택. 얘가 만약에 지문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이 주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주택, 지문 한 줄만 나온다. 그러면 보시면 돼요. 자, 주택은요. 잘 보세요. 요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세법은 주택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주택이 별장과 별장 이외라는 얘기는 별장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주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별장을 과세할 때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는데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다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해요? 주택의 경우, 별장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 납기는 누구랑 똑같다? 주택과 동일하다. 그럼 맞는 얘기야. 그럼 별장도 세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지 건물 한꺼번에 계산해 나온 세금은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다 똑같고 하나만 틀려요. 뭐? 세율만 틀려요. 세율. 별장. 그러니까 우리 원래 세법에서 별장을 뭘 별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별장 그럼 뭐가 떠올라? 좌청룡, 500호, 배산, 임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산 있고 앞에 물 있고 옆에 좌청룡 500호에다 그다음에 뭐 있어? 잔디, 바닥에 잔디 넓은데 잔디 깔려 있고 저쪽에 소나무 하나 멋있는 거 있고 그 가지에 뭐가 매달려 있어? 그네 매달려 있고 이쪽에 또 뭐 나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남편은 그거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있으면 하고 있어 와이프가 또 뭐 갖고 와서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게 이제 우리 TV 보는 별장이죠. 자, 세법의 별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거용 건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는 세법상 별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뭐라고? 별장이라고. 그럼 주거용 건축물의 대표 주자가 누구야? 아파트잖아요. 그럼 걔도 뭐가 될 수 있어? 별장 될 수 있어요. 왜?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걔도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별장 할 때 뭐야?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야? 별장인데 주택인데 어쩌다 한 번씩 써. 이런 건 별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이 사람이 거기서 1년에 몇 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의심이 되면 하긴 하겠지. 그래서 뭘로? 그럼 뭘 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하겠어요? 직접 와서 확인하진 않겠죠? 뭘로 해요? 보통은. 그죠? 전기나 수도, 가스 쓰는 거 보면 되지. 그때 얘가 몇 년 동안 계속 뭐요? 매월 마지막 주말에만 계속 써. 그게 반복이 된다. 그럼 조사하겠죠. 그럼 이제 공무원 집 가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여기 백일동 101호 아저씨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경비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살긴 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사모님이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그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사람 잘못한 거지. 경비 아저씨 올 때마다 뭐 이렇게 빌어 넣었어야지. 나 같으면 거기다 뭐 담배도 한 번씩 넣어주고 또 홍삼도 넣어주고 해야지. 그래야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면 너 그런 얘기 안 하지. 안 하니까 그냥 얘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사모님 오실 때 바뀌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거지. 참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같은 주거용 건물인데 어떤 용도 쓰느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 있고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같은 아파트를요 별장으로 쓰면 토지 건물 따로 계산하고 주거용으로 쓰면 한꺼번에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가는데 사치성이니까 세금은 더 내야 되는 거죠. 세율만 달라요. 얼마? 4%입니다. 재산세 4%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 그죠? 4%. 왜? 0.07이건 최고 낮은 세율이. 그죠? 그러니까 4%는 굉장히 높죠. 거기다 얘는 매년 내잖아요. 매년 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겠죠. 근데 아까 우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낸다겠잖아요. 그럼 별장은 종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별장은 종부세 내는 게 맞아요. 왜? 사치성이니까. 그죠?
근데 재산세를, 근데 얘는 종부세를 안 내요. 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부세 부과를 안 해요. 왜? 아니 별장 가진 게 재직료도 아니고 7월 달에 그래서 9월 달에 재산세 4% 냈는데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내래.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별장을 뺀 나머지 주택이 나중에 뭘 내게 되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주택은 누진으로 돼 있어요. 0.1에서 0.4%인데 또 하나 조심할 거. 고급주택. 자, 우리 사치성 계산에서 고급주택 중과세는 다 하는데 재산세는 중과세 없어요. 다른 건 중과세예요. 근데 재산세는 고급주택은 중과세 안 해요. 취득세도 중과세 하거든요. 근데 재산세는 중과세 안 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 시험에 뭐라고 잘 나왔게 옛날에.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땡 틀렸어. 얘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가? 누진세예요. 자, 그러면 얘는 사치성인데 일반 주택하고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한다는 얘기죠. 똑같지는 않겠죠. 누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겠어? 아이, 고급주택이 많이 나오지. 왜? 공시가격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왜? 그러면 얘가 더 많으면 금액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뭘 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잖아. 종부세. 그래서 여기 중과세 안 하는 거야. 만약에 고급주택을요, 여기서 재산세 4% 예청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을 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율은 똑같이 뭘로 가?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뭐 따로 단독으로 안 나오겠지만 지문 하나 나오면 주택이 영순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1주택. 그죠? 1주택인데 시가 평균의 9억 이하인 주택을 갖고 계시면 세율이 낮아요. 0.1에서 0.4%잖아요. 얘는 혜택을 줘. 0.05%에서 0.35% 혜택을 줍니다. 누구?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을 얼마? 9억 이하인 주택을 갖고 계시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왜? 하나인 사람은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얘가 추가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6억이었거든요. 근데 7월 달인가 또 법을 개정해서 야, 혜택을 주는 김에 더 주자. 그래가지고 얼마? 9억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시험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어쨌든 다른 건보다 세율은 여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만. 나머지는. 왜? 이게 지문상 언급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나머지 세율은 외우지 마세요. 교재는 그럼 어디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더 넘어가시고, 그 표준세율은 봐야 되죠? 214페이지. 214페이지 5번.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준세율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얘도 100분의 50에서 가감 조정이 됩니다. 자, 나머지 세율 보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시고, 어디 보면 216페이지 주택 나오죠? 216페이지 양가로 3번의 주택. 졌죠?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별장과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별로 토지 건물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별장 나오죠? 세율이 얼마야? 1000분의 40.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래서 얘도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토지 건물가액을 합한 과표 세율만 얼마라고 한다? 1000분의 40으로 간다 그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은 누진이죠. 일반적인 주택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급주택 포함 그랬잖아. 무슨 뜻이에요? 고급주택 중과세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1에서 0.4%고. 동그라미 3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몇 배라 했죠? 10배. 아까 말했죠. 제 지방세에서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요. 그 여러 개의 주택 보기 거긴 지금 보지 마세요. 그죠? 어디를 보시냐면 217페이지. 217페이지 있죠? 그 5번이 뭐라고 돼? 동그라미 5번. 잘 보세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자, 이 5번 지문 있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지문이 무슨 말인지? 이 뭔 얘기예요? 뭔 얘기요? 네가 얘기해야지. 그죠? 왜 나한테 물어봐? 뭔 얘기야? 네가 얘기하지. 그죠?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짜증나게, 그죠? 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택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이거를 가불이 공동주를 하고 있거나 주택이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문상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얘기? 이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주택은 토지건물 합해서 계산한다 했잖아요. 얘는 지금 뭐야? 근데 그 주택이 토지건물 소유가 다르건 이 주택을 공동소유를 하건 주택이니까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더 가면 이 세금이 나오면 서로 다르면 안분해서 내고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아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5번 지분이 그런 얘기죠.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온 얘기니까 9번 잘 기억하시고. 다가구는 지금 말했죠. 이건 아까 안 했죠. 놔두시고. 7번 고급주택 나오죠. 고급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 누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은 별도로 중과세 안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8번이 1주택 특례예요. 9억 이하.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인 주택은 세율을 어떻게 한다? 0.05에서 0.35%를 적용한다.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과세는 뭐 지금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세율은 뭐. 이건 나중에 재산세, 취득세 하고 나서 3월달 할 때 같이 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밑에 거 있죠, 요게 재작년에 31회 때 시험에 나온 거죠.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로부터 몇 년간? 그죠? 그 해에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3년간 그랬죠. 이게 근데 그 전에 5년간 이렇게 나왔었어요. 또 나온 거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출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시험을 안에 실제 2년이라고 쳐봐요? 그럼 제가 기출문제를 다 보겠죠. 그죠? 갖다 놓고 최근에 뭐 나왔고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걸 짜집기를 하겠지. 왜냐면 그 조문 안에서만 내야 되잖아요. 문제 낼 게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조문에 벗어나면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출제에는 되게 민감해. 왜? 짜증나거든요. 이의 신청하면 막 불려가서 막 설명해야 돼. 그 사람도 귀찮은 거야. 출제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존에 냈던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내는 거예요. 그 중에 나머지 일부만 바꾸는 거지. 뭐 개정이 됐다든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형태가 나오면 한 70% 이상은 또 각 기출 나온 문제 그대로 내는 거야. 지문만 바꾸고. 근데 기출 문제 완벽하게 이해하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고득점은 못하지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그 기출 문제도 완벽하게 분석을 못하고 가는 게 수두룩하다니까. 그 뭔가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막 해. 문제도 팔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올 거야? 희한하죠. 이상한 걸 하는 거지. 제 문제가 뭐라고요? 나 기출 문제 5번 풀었어요. 그래, 풀었잖아요. 나 500문제 풀었어요. 그래요, 풀었어요. 풀면 떨어져요. 500문제 풀었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런 푼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문제 풀었죠? 5문제 풀었잖아요. 1번하고 풀었죠? 저처럼 그렇게 푸는 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이 5번이야. 이게 푸는 게, 그건 푸는 게 아니에요. 1번은 동그라미 1번 왜 맞고 왜 틀리고 2번은 왜 맞고 왜 틀리고 그럼 얘는 기본서 비교해서 얘는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변형되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고 가는 거예요. 5개를. 그리고 나서 그게 한 문제가 푼 거지. 1번에서 50문제 40문제 나 25개만 했어. 나 25문제 평균 60 넘었어. 좋아해.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그렇게 푸는 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적으로. 맨날 똑같아. 그렇게 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많이 푸는 게 무슨 100문제 풀면 1000문제 풀면 뭐예요. 의미가 없어. 그거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풀었거든요. 문제 하나하나를 막 지문 하나 동그라미 1번 2번 왜 맞고 틀리고 그 잘 모르면 기본서 봐가지고 전체 내용 한번 보고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여러분. 40문제 하면 몇 시간씩 몇 시간이 뭐예요? 어떤 건 이틀씩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공부잖아요. 노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잖아요. 그럼 나도 시간이 단축돼요. 점점 왜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럼 나중에 실력이 쫙쫙 올라간다니까. 만약에 풀면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기출만 잘 풀고 가셔도 특별하게 실수만 안 하면 합격은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출이 우선이에요.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온 거 또 나오니까 일단 봐야죠. 218페이지 그 탄력셀이라고 돼 있죠. 3번. 218페이지 3번에 탄력셀. 지금 금방 한 거예요? 그죠? 100분의 50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마지막 줄에 다만 가감한 셀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 뭐 도시지역분 나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와. 실목은 그죠? 자, 223페이지. 부가징수. 여기는 뭐 어쨌든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세목의 부가징수는 다 기본이에요. 걔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죠. 야, 쟤는 고지서 보통 징수죠? 고지서가 나옵니다. 모든 세금 고지는 납기 개시 몇 일 전에 5일 전에 우리가 하는 거 5일 걔네가 하는 10일. 자, 납부기한이 그럼 토지는 언제 내느냐? 요새 내거든요. 요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9월 10 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30일 요걸 납부 기간이라고 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납부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의 끝.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납기 개시일 그래요. 시작하는 날 그러죠? 납기 개시일. 즉 납부 기한 그래요. 정확히 구분하면. 근데 이거는 뭐 구분을 굳이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보내란 얘기야. 왜? 그래야 산 넣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우리 집까지 오는데 2박 3일 걸리고 내일 모레부터 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빨리 보내면 세금 고지를 어떻게 해? 잊어버릴까 봐 잘 뒀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둔 거죠. 어디다 둬서? 자기도 어디다 뒀나 몰라요. 얼마나 잘 뒀니? 아무도 못 찾아. 본인도 못 찾아. 너무 빨리 주면. 그래서 5일 전에 발부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얘는 기한 내 돈을 안 내면 뭐가 붙어? 가상금이 붙죠. 그때 그 지문이 뭐라고 나오게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거 이때죠. 이때까지 안 내면 뭐가 붙는다? 가상금이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일단은 납부 기간은 얘는 어쨌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시고요. 주택은 어떻게 낸다죠? 2분의 1씩 내요. 반절은 2분의 1, 반절은 9월 달에 내요. 건축물은 7월에 내요. 선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은 7월 달하고 몇 월 달에? 9월에 냅니다. 근데 주택은 반절은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이거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은 다른 애들은 토지 건물 따로 구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어떻게 한다? 반씩 나눠냅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에 내고 건축물이랑 선박항공은 몇 월 달? 7월 달에 낸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근데 막 헷갈리지 못하더라고. 토지가 9월에 내나 7월. 본인이 재산세를 토지를 9월에 내고 과거 시험에요. 실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다. 틀렸죠. 걔가 정답이어서 심지어. 그럼 걔가 9월에 본인이 토지분 재산세 내시고 10월 달에 시험 봤는데 그 틀린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가 막 공부하냐 급해가지고 9월 말 마지막 납기 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냈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서 10월 달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걸 틀린다. 돌아버린다. 그죠? 모든 세금은 중순부터 말일이에요. 대부분이 하나 빼고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걔만. 나머지는 다 언제야? 중순부터 말일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종부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걔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여러분 뭐 했어? 기억도 안 나. 기억이 날 리가 없지.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가도록 술잔을 드세요 하면서 막 이거 있는데 어떻게 기억나? 무슨 세금을 내? 그리고 31일 그래버리면 납기 끝나면 해바뀌어요. 그죠? 그럼 과세연도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순부터 말일인데 토지는 9월에 내고 건축물 선박연지 몇월 달? 7월 달에 냅니다. 그럴 때에서 그죠?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뭐 앞자 따가지고 건칠 구토 이렇게 외운 사람인데 뭐 그렇게 뭐 있어요, 그죠? 억지로 외우면 그런 거죠. 건축은 몇월 달이야? 7월 달이야. 여러분이 건축물을 7월 달에 건축물에서 7월에서 7일 페인트 칠한 거예요. 7월이 엄청 덥잖아, 그죠? 그 뭐가 났어? 그죠? 어디다가, 그죠? 토지에다 구토했대. 막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 막 구토, 그죠? 9월 달에 토지 구토해서 어디다가 토지에다 했대. 왜요? 건물을 7월 달에 뭐 말해? 7을 하는 바람에 7월 달 건칠 구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죠. 다 따지게 할 필요. 자, 근데 주택은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죠. 재산세 주택은 2분의 1씩 나온다겠죠. 근데 재산세가 5,000원 나왔네요. 2,500원은 7월달, 2,500원은 9월달. 이건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냐면 20만 원 이하면, 그러니까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로 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 이하로 나왔어. 그럼 7월 달과 9월 달 중 몇 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것 같아요? 7월에 할 것 같아? 9월에 할 것 같아? 헷갈리면 누구 입장에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아니라 세금을 걷는 사람은 빨리 걷고 싶어? 늦게 걷고 싶어? 그렇죠. 항상 세금은요, 올림픽 정신이에요.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 그러니까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두 개 비교해서 금액이 두 개가 있대. 그럼 큰 거, 작은 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큰 금액이에요. 세율이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두 개가 정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그럼 높은 세율이에요. 낮은 세율은 순위란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세금은 빨리 걷어? 그럼 7월 달, 9월 달 중에 몇 월 달에? 그렇지. 빨리 걷으니까 7월 달에 걷습니다. 7월 달에. 그죠? 7월 달. 지금 올림픽 하죠. 올림픽 근데 지금 올림픽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TV도 별로 안 나오고. 왜? 지금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역대 올림픽 중에 이렇게 관심 없는 올림픽은 나 진짜 몰랐어요. 하는지도. 뭐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언제 시작하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뭐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이번에 지금 했죠. 개막식 했죠. 그래서 골들이 옛날 같으면 열심히 막 관심이 있는데 지금 관심도 없어요. 한다 해도 뭐 나중에 뉴스로 그냥 매달 딴 안 딴데 그것만 보는 거지 뭐. 그죠? 자,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얼마야?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잘 보세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린데 법으로 무조건 20만 원이 무조건 한꺼번에 부과해. 그럼 지방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19만 원 나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19만 원 다 내요. 그럼 그것도 부담스럽거든. 상황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5만 원 나왔어. 그럼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7월 7만 5천씩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한꺼번에 하는 건 언제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얘기는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 고지서가 2분의 1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주택은 2분의 1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꼭 가로치고 뭐라고나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함 이라고 꼭 써줘요. 왜? 그걸 안 써줘버리면 뭐라고 이의 신청해? 야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너 그런 얘기 없잖아. 너 틀렸어. 그럼 이의 신청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2분의 1씩 부과한다라고 나올 때는 꼭 가로치고 20만 원 초과함이라 꼭 써주는 거야. 왜?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씩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근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 문제 될 때 실제로 좀 착한 사람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내? 여기를 고쳐. 9월 16일부터 30일 이렇게 고쳐. 2항 착한 김에 2심 쓰는 게 좀 더 2항 2심 쓰는 거 확 쓴다. 그럼 어떻게 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근데 얘가 삭수가 좀 노란 사람은 어떻게 내? 안 고쳐. 그대로 내. 그리고 앞에 뭐라고 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요 따위로 내는 거야. 그럼 우리 또 뭐야? 이거 신경 안 쓰죠? 이거 가지고 이거 봐라. 약간 의심을 갖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나와? 20만 원.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 뭐야? 7월 달. 더 빨리. 그리고 부과할 수 있다.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시험 끝나니까 뭐가 보여? 토지분. 그러니까 막 그때 쌍욕하는 것 이런 개새끼는 말에 문제를 있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수순이 그래요. 수순이. 근데 이런 거는 뻔하거든요. 이게 맨날 나오는 지문이잖아. 그럼 저런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풀다 보면 저런 걸 자꾸 풀게 돼요. 그럼 틀리는 게 요거 고치든가 아니면 이거 20만 원 고치든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그럼 그걸 몇 번 풀어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풀어보죠. 그럼 그다음부터 안 틀리는 거지. 그럼 그 안에서만 계속 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고 경험을 쌓으면 그만큼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뻔한 문제를 내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문제 엄청나게 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왜? 맨날 풀었던 거잖아. 고친 거 맨날 거기가 나오니까 하도 많이 보니까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뭐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여기 틀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택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납기 얘기입니다. 교재는 223페이지. 재산세 부가징수 과세 기준일은 언제예요? 6월 1일이고요. 납기 나오죠?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달이죠. 제일 뜨거울 때죠. 자, 3번 주택은 해당 연도 부가징수세액이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인데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따라 납기를 한꺼번에 7월 달에 더 빨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죠. 수시부가. 왜 이래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세가 발생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누락이 된 거야. 빠뜨린 거죠. 그죠? 7월 달에 고지서 내보냈는데 못 내보냈어. 8월 달에 발견했어. 공무원이 만약에 8월에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부덕의 소치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내년 7월 달에 다시 부과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바로 이거 봐라. 깜빡 잊고 안 보내는 후다닥 보내죠. 그래서 얘는 그때 수시로 뭐 할 수 있다?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거 안 나왔을 것 같죠? 나왔어요. 어디를 고칠게요? 여기를 고쳤어요. 없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있다. 그죠? 세금은 틈나 무조건 빨리빨리 걷습니다. 뭐 나중에 이런 거 없어요. 발견 즉시 그때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납세지까지는 납세지는 볼 거 없죠. 왜? 납세지는 뭐예요?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입니다. 그럼 세금 어떠네? 물건의 소지지. 선박 항공인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선박은 선적한 항공인의 정치장 그러는데 선박은 선박 등기라 하거든요. 그럼 등기하는 장소를 말해요. 만약 대천항에 만약에 있다. 그럼 대천항이면 대천에다 내는 거, 보령에다가. 그죠? 항공인은 정치장, 항공인은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김포공항 김포시에 있잖아. 그죠? 그럼 김포공항에 그쪽을 주로 하고 있는 항공기는 김포시에다 등록을 하겠죠? 그럼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돼? 김포시에다 내는 거지. 인천공항은 그쪽에 있겠죠? 그럼 그쪽에다 세금을 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항 들으면 지방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 여러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김포시가 잘 나갈 땐 좋았어요. 국제공항 다 거기밖에 없을 때는. 근데 걔들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김포시에서 갑자기 거지가 된 거야. 왜? 그 많은 돈을 걷다가 국제선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행기가 100대 있다가 30대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나머지는 다 세금을 못 걷는 거지. 갑자기 부자 있다가 갑자기 거지 돼가지고. 거지 된 건 아니죠.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 사람 심리가. 그 돈도 큰데 100억 들어다가 70억이 아주 30억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돈이 없는 것 같잖아. 30억도 큰데. 근데 그런 거죠. 그 왜 그래요?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고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죠.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외울 것도 없죠. 뒷장에 224페이지 징수 방법 나오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 이번 고지서 발부는 언제 한다고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요. 3번은 병기 고지서목이라고 되어 있죠. 병기가 뭐예요?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뭐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납기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마치 납기가 다르면 따로따로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납기가 같아요?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방분이죠.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높은, 불이 날 확률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이 이게 나와요. 왜?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 그럼 소방 설비가 필요하죠. 그럼 그 소방 설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누가 내라는 거? 네가 내라는 거. 왜? 네가 불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소방 설비를 사용할 확률 높으니까 그 비용 일부를 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토지 같은 건 안 나오지. 건축물로 나올 수 있죠. 여관 같은 거 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왜? 여관에 방이 50개야.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남녀 2명씩 들어가죠. 한 방에. 근데 모르는 사람끼리 2씩 들어가죠. 남자 여자가 모르는 사람끼리 2씩 들어가서 지네 집 아니고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갔다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에이 승질나네. 푹 불질러 버리지. 여관이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경우는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재산세 고지서 따로 안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 밑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병기 고지세목 그럽니다. 해서 얘가 올해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올해 개정됐어요. 분납납부를 얘가 같이 고지서 나가죠. 원래 분납 안 됐었거든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같이 나가게 되면 재산세는 같이 나갔을 때 재산세 분납을 하게 되면 얘도 같이 뭐가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 개정상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교재는 없죠? 왜? 이게 뒤늦게 개정됐거든요. 요약집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설명할 거니까 따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시고 자,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납부터 하고요. 가산금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다시요. 올해 이제 개정됐다. 우리 교재는 없죠. 그죠?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자, 우리 재산세 배웠어요? 뭐요? 부동산 등을 재산세를 뭐하면 보유하면 돼요. 보유. 이때 부동산 등이 대상이죠. 뭐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택은 토지 항상 뭐다? 토지 건물을 합해서 주택이라 한다. 어떤 경우는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얘는 물건별 과세하는데 부동산끼리 절대 합산을 안 하는데 합산하는 애 둘이 있다. 토지 중에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뭐라 붙였다고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 두 개만 합산. 나머지는 절대 합산 없다. 특히나 뭐 조심하셔야 돼? 주택은 주택끼리는 합산한다는 건 안 하고 따로인데 이 주택 자체를 계산할 때는 토지 건물을 합해서 계산한다. 어떤 경우는 얘 따로 가는 건 절대로 없다 그랬죠.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르건 공동소유를 하건 세금은 한꺼번에 계산해서 서로 다르면 안분을 하고 공동명의면 지분에 따라 되는 거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상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겸용주택 배웠었죠.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래서 한 동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한 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유하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겠죠. 얘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요거는 이제 뭐라겠어요? 재산세, 취득세, 취득식이 따라간다겠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얘를 납세 의무자 하는데 얘는 뭘 해줘야 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얘만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공동소유 재산을 든 지분에 따라 했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그랬고요.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6일수 6월 1일까지 누구? 수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등기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다. 신고도 안 했다. 그럼 누구? 주된 상속자.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과 연부 무상 그럼 누구? 매수 계약자.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탁 그랬고 그다음 뭐 있어요? 채비지. 채비는 사업 시행자 그랬죠? 그다음에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누구? 사용자. 무조건 이렇게 외우라겠죠? 그래서 납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가 괄호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과세 표준은 원칙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인데 뭐가 나오면 토건주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토지 건축은 최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둘 다 중간에서 토지 건축은 70%, 주택은 60%고요. 중요한 건 토건주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이 시가 표준액이다. 법인은 장부가에 그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율은 어디만 보시면 된다 했어. 세율은 따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택만 보시면 돼요. 주택은 어떻게 난다 했죠? 별장과 별장.
2배의 주택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이때 별장과 별장이었는데 얘는 1000분의 44%죠. 사치성이라. 그러니까 별장도 모든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은데 세율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0.1에서 0.4%입니다. 1000분의 4. 그죠? 근데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인데 시가 표현에 9억 이하일 때는 0.05에서 0.35% 혜택을 준다. 그것만 딱 보시고 다른 문제는 풀게보세요.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대신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뭐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머지 세금 내시면 되죠. 이는 보통징수 한다겠죠? 고지서. 납기 시 몇 일 전에 고지서가 나온다? 5일 전에 발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는 몇 일 달에요? 구토니까 9월 달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면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칠이니까 7월 16일부터 31일. 그런데 주택은 어떻게 낸다? 2분의 1씩 내는데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매달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라 그랬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생겨서 세금을 부과 못했다. 그럼 그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따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수 있다고 했죠? 그냥 병기고지세목이다. 병기가 뭐예요?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뭐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죠? 다음 시간에 가상금 우리 교재 없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죠? 어쨌든 부활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르면 툭 하고 나올 수도 있죠. 나오든 안 나오든 기억은 하셔야 되니까 이거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납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학원 안 빠지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게 제일 기본이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